사실 처음부터 회의가 너무 격렬해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쇄신을 시작해야 되고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다양하신 만큼의 정말 다양한 의견들 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물들도 굉장히 여러 번의 격한 이야기를 통해서 잘 정대되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위원님들이 우선 디도스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넘어갈 것을 건의했고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제가 발표한 내용들은 별로 없겠죠. 근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대변인께서 잘 말씀하시겠지만은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통이란 것은 오늘 우리가 소통하자라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정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만 해도 논의했던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완성된 형태로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완성된 형태로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전부 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정책과 그걸로 공식적으로 그걸 이제 아프리카로 하겠다는 아프리카에 저희가 답변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연결이 다 돼야 되거든요. 당장 오늘 오후라도 연결을 시켜달라고 테스트해볼 수 하면 있게 그렇죠. 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네. 대기업 같은 게 여유가 있지만은 중소기업 같은 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책임을 지운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저희가 ICL을 개인한테 부담을 지면 개인의 봉급이나 급여나 이런 것과 연계돼서 저희가 컨틴전트하다는 것이 인컴 컨틴전트니까 그렇게 되는데 기업과 연계되면 기업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상환 이 조건을 변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장학재단의 설립이 너무 높아서 그런 장학금 이제 사회가 이제 저희가 웰스가 전체 높아지다 보니까 장학재단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그 기준이 높고 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풀로 모아가지고 하기 일단 법적이나 이런 고려들 안 하고 자기가 만약에 이준석 장학금을 만든다 그러면 자기는 돈만 내면 되고 딴 고민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장학재단도 저희는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사실 반외 반내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한쪽 다리는 당 밖에 있고 한쪽 다리는 당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정치 과정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또 다수 언론에서 제가 또 토론을 진행하고 이러면서 국민이 새누리당에 기대하는 쇄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아마 당 내에 있는 인사들과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전당대회라는 것이 당 내 인사들 또 당과 관계 있는 인사들에게는 A 후보가 당선되냐 B 후보가 당선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새누리당이 또 어떤 하락세를 걷고 있는 것이 또 그 이유가 다르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오늘 그래서 회의 중에 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지지율 등락이 어떤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등락이 아니라 정말 하락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인식에 공감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도덕성 검증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딱히 새누리당의 문제도 아닐 테고요. 입법부와 예를 들어 행정부가 서로 견제 관계에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행정부의 인사파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국민은 그것을 지적하는 입법부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또 얼마나 낫냐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은 당 바뀌고 반은 당 아니기 때문에 두 상황을 잘 고려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는 것이 제 개인적인 활동에서 목표입니다. 경론이 있었다라고 들었어요. 의견이 있었거든요. 경론이 있었다. 회의가 길어지면 경론이 있는 게 맞겠죠. 그 실제로 경론이 있었던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제가 그냥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전당대회에 관한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바위의 활동이 전당대회의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스스로 우리가 세바위가 먼저 혁신 아젠다를 정해줄 수도 있지만은 우선 원론적으로 각 후보들의 쇄신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지금 젊은정당 비전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맡았던 이준석입니다. 사실 젊은정당 비전위원회는 새로운 보수당이 지금까지의 다른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분석하고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 내에서의 새로운 시도들이 제한적인 성과를 거뒀던 점에 대한 성찰적 진단을 하기 위해서 꾸려졌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어느덧 저도 35살이 되어서 제 경험이라는 그런 어떤 미명하에 소속 위원들의 사고를 혹시 제한할까봐 제가 조심했지만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개혁적이고 과단성 있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새로운 보수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보수란 개혁 보수를 포함하면서도 그에 국한되지 않는 확장적인 지형을 가져서 당의 잠재적 공략층인 중도 개혁 세력도 포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도 개혁층은 이슈에 대한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갈 수 있는 간명하면서도 그리고 강력한 당의 의사결정 구조 체계와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저희 젊은 정당 비전위원회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성정당에서 연공서열이나 관습, 과거의 성공의 기억들이 도전과 개혁의 최대 저해 요소였다면 새로운 보수당은 신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단성 있게 개혁을 추진해나갈 그런 좋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 관습과 연공서열이 빠진 자리에 젊은 세대의 주도로 도전과 창의력이 채워진다면 새로운 보수의 시도는 순탄하리라 믿습니다. 우선 저희가 3개 분과로 나눴습니다. 공정과 정의, 기회의 사다리, 청년 자치 이 3개의 분과의 담당 영역은 각각 달랐지만 제가 그들의 논의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결국 공정함이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젊은 세대를 관통하는 문제인식이고 바로 그 해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 등이 주도하는 젊은 세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이슈 파이팅도 새로운 보수당의 강한 동력 중 하나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하나하나가 자신들 세대에 오랜 기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들 개개인에게도 더 큰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자질 문제 또한 국회의 저생산성의 원인으로 지목해서 도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위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MS 오피스 사건 같은 것들이 취업을 위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기본으로 따야 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얼마나 괴리감 있게 다가왔고 우리 당도 이러한 것을 가벼이 넘기지 않고 공직자 추천의 기준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오늘 올리는 그런 필터링 없는 과감한 개혁들의 제안자의 청년들은 그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넘어서 실행주체가 되기 위해서 젊은 세대는 우리 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기성정당과 매우 다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야인시대식 조직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전국 단위 상설위원회 조직들을 과감하게 혁파하고 일반 당원과 책임 당원 체계, 조소적으로 천원 당원으로 불리는 분류 체계에 참여 당원이라는 새로운 당원 분류 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위에 간략하게 키워드들만 언급했음에도 이미 젊은 세대가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왔던 아이디어와 울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치열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보수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중지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방금 상述한 것처럼 민식이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입법이긴 하지만은 절대 그것으로 그 엄벌주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포퓰리즘적으로 그것을 언급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때에 따라 가지고는 국회 내에서 그것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고 하는 모습 자체가 사실 문제 해결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민식이법 같은 것들에 대한 보완을 이제 더 요구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보면 적절할 것 같고 비록 이 자리에 하태경 의원님 계시지만 예를 들어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도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에 또 통계치를 보면 또다시 우려스러운 지점도 나타나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님이 앞으로 이거는 의원 하시는 동안 몇십 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음주운전 근절을 해주시길 바란다. 이런 정도의 청년들의 취지,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까지 되는 그런 입법을 원한다는 취지로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대치한 상황 속에서는 사실 대한민국의 아젠다 설정이 제대로 안 된 것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국민들이 여야가 힘을 합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동력을 만들었을 때 여야는 그걸 추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이 산발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흩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뭘 중심으로 이제 사실 국민들이 토론하거나 이럴 주제가 별로 없죠. 가십성 주제들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국가의 굵직굵직한 아젠다들이 좀 테이블 위로 올라오면은 좀 상황이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권력이라는 것 자체를 획득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정치인과 그럼 권력을 획득했을 때 뭘 할까라는 고민이 되어 있는 정치인은 다르거든요. 이게 동물도 이제
먹기 위해 사냥하는 사람 동물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이제 사냥 그 자체를 즐기는 동물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에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었는데 정작 권력을 잡았을 때 당신 만약 내일 독재자가 되면 뭐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답을 하는 사람 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만들고 싶은 나라가 무엇이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가 이런 말하면 제가 만약에 내일 자고 일어났더니만은 요즘 뭐 그런 드라마도 유행하던데 자고 일어났더니만 갑자기 무슨 권력자로 태어난다 그러면은 저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아요. 예. 제가 권력자로 태어나면요.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그건 비밀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책에도 쓰여 있고 물론 하겠지만은 제가 예를 들어서 내일 만약 독재자가 된다 그러면은 꼭 이건 해결하고 싶다라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모 정치인이 했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정치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있는 정치인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